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부산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압도적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사람들이 저보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그분이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아니 뭐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는 게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요. 못했지요. 어려우니까.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 다 그냥 부산으로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불가능한 약속 속여서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힘드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안을 오늘 하나 만들어 가져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거 뭐 10년 20년 후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서 20년은 순식간입니다. 제가 성남시장 취임할 때도 10년 후 얘기를 왜 하냐 그랬는데 제가 8년 재임했어요.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게 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겁니다. 이미 쓰여지고 있어요. 얼음은 계속 녹고 있어요. 얼음을 깨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위험하죠. 만약에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 에너지 자원 다 수입해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야죠. 결국 세계는 북극 항로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안 되면 군사적으로 점령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린란드가 사랑했습니까? 북극 항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10년 후 2035년 그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어요. 그리고 대형 해운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다 다 자리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뿌리를 거기다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활성화돼서 우리가 그때 막 일로 오세요 모신다고 오겠습니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앞뒤 연관 산업들도 함께 발굴해서 발전시켜 놔야죠. 누가 이거 먼 훗날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 이 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했다 못할 경우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나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가기관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다 학원대로 몰아놔야죠. 긴급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상시적인 의논도 해야 되는데 전철로 2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뭔 회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저기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 한 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왜냐하면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 전에 준비를 해야죠.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해운 회사라도 만들어서 키워야죠.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 전 후방 산업들도 키워야죠. 조선 산업이야 워낙 우리가 잘 돼 있으니까 좀 더 지원하고 조정하면 될 겁니다. 관련 서비스 산업들 다 유치해야죠. 그 중에 핵심이 해운 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 회사가 HMM이라면서요? 모르시나 봐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중간 행사로 이 일을 직접 추진해온 전재수 국회의원한테 간단한 설명과 동시에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협약식까지 열어버리지요. 이어 북극항로 전문가인 김태우 서울대 명예교수와 대담하면서 이 북극항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북극항로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바다의 실크로드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의 설명 먼저. 네, 전문가께서 예. 왜 북극항로인지 예. 그리고 부산인지 아까 예. 우리 얘기 나눴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왜 북극항로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물론 뭐 지금 대표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사실 제가 이 책 한 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은 제가 가능하면 간략하게 줄여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우리가 반도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펼쳐나갈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요 삼국체제 하에 있었어요. 지정학적 저주라고 표현했군요.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연안국이 섬나라의 침략을 받고 내륙국의 침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프랑스가 계속 영국의 침략을 받거든요. 또 독일의 침략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나 프랑스는 바다에 면한 연안국이기 때문에 섬나라의 침략을 피할 수 없고 이 대륙의 침략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이제 나쁜 운명, 그래서 지정학적 저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남쪽으로 미국, 북쪽으로 러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이게 한중일의 경쟁 관계가 한국과 미국, 한국과 러시아의 보완 관계하고 협력하게 되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그 나쁜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북극항로와 함께 온다. 그래서 이 기회는 사실 우리 민족이 천년 만에 한 번 맞는 정말 중대한 위기다라는 게 첫 번째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원 빈국. 자원 빈국. 근데 이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이거 중동에서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 이걸 수입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양안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에즈 운하라든가 말라카 해협이 막히면 우리 생명선이 끊어지거든요. 수출입이 안 되거든요. 석유도 못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양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에 아주 그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됐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대체 항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항로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님께서도 너무 많이 걱정하시고 왜 하필 지금 와가지고 성장을 부르짖지 않으실 수 없는가?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도 위험하죠. 그럼 뭐 미국 같은 나라가 2% 이상 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1% 이하 성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연구해서 2075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계 24위가 될 거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보다도 뒤떨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반전시킬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극항로가 열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의 거점 항구, 우리가 거점 항구를 제국의 심장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거점 항구가 생기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세 가지 저주를 세 가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보태면 또 대표님께서도 여러 번 걱정하시고 제일 우려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쟁이 치열함 속에는 모든 어려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대표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그 한국은행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 그런데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북극항로에 거점 항구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경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가 반분일이죠. 그럼 이것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짧게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민족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네. 이 북극 항로와 거점 항구의 확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럽으로 가는 물류, 그러니까 예. 이 길이와 비용이 3분의 2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리도 짧아지고, 기간도 예. 짧아지고. 그리고 사실 그 더 큰 문제는 그 대만 해협의 위험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예. 위험성. 그 다음에 이 수에즈 운하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체 항로이기도 하고 더 짧고 효율적인 항로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우리가 한러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예, 예.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적대화되어서 예. 너네하고 안 해. 일본하고 할래. 이러면 우리 정말 피곤해지는 거예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우리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이에 일본하고 중국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그렇습니다. 미리 투자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일본의 관련 산업들이 일본 해안의 동쪽에 있다가 그 서쪽 해안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게 이게 아마 북극항로 활성화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물론. 추측하더라고요. 예. 그 북극항로 개척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외교 관계예요. 네. 예. 러시아, 미국 관계를 우리가 잘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미국도 너무 이해가 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뉴스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극항로 때문에 그린랜드를 무력 점령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예. 살 수 없다면 예. 무력으로 점거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 그 얼음 덩어리를. 이유는 사실 북극항로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북극항로가 중요하고, 예. 미국도 중요하고, 이 전략 경쟁 과정에서 사실 우리도 이해관계를 관철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 외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제일 핵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자투리를 얻어먹는 거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주도하려면 예. 이 대미 대러 관계, 이 예. 외교 관계를 잘 정리해야 예. 돼요.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독일 그러면 근대적인 강대국 선진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스마르크 이전의 독일은 후진국이고 강소국이었습니다. 근데 비스마르크 이후에 새로운 독일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비스마르크의 명언이 뭐냐면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움켜잡는 게 진정한 정치인의 의무다. 근데 현재 우리 한반도, 한민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행운의 여신이 누구냐 하면 북극항로입니다. 네. 그리고 다가왔을 때가 언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21대 대통령께서 이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움켜잡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비스마르크 철혈 대상이라고 부르는 예, 예. 정말 독일을 완전히 다른 길로. 그럼요. 네. 예. 네. 마지막으로 후보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김태우 교수님은 저도 참 김태우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그것도 정리를 잘하고 계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또 아쉬움도 있었어요. 예. 좀 더 빨리 이런 그 주장, 예. 이런 주장들이 좀 정책화됐더라면 부산에도 대한민국에도 좀 더 빨리 길이 열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늦긴 했는데 그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부산 현장을 보니까 이게 또 정치가 회방을 놓아요. 이 정치인들이 이건 뭐 어차피 되지도 않은 꿈 같은 얘기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그 뭐 지금 아니라 뭐 나중에 시간도 많은데 지금 뭐 벌써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문제거든요. 예. 정치가 오히려 길을 막는 아주 나쁜 사례인데 그런 논리적인 근거도 잘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저는 이제는 실무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멋있는 사람 두 사람이 감사합니다. 서로 멋있다고 얘기하면서 저희는 자, 산업은행을 이전하냐 마냐를 따질 때 전 세계의 물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천 년 지정학적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이 북극항로의 미래를 정확히 꿰뚫은 지도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북극항로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도 뒤비질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